자, 13번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랑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고 f1이 g1 더하기 1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f가 g보다 항상 크고 그 다음에 f1은 g1 더하기 1 요거는 일단 내비두고 두 직선 x는 0이랑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이 넓이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빼기 gx잖아요. 얘를 이렇게 적분하면 요게 st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s't는 ft 빼기 gt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바로 지금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아까 내비뒀던 요 조건이 있죠? f1은 g1 더하기 1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f1 빼기 g1이 1이라는 거니까 이 식에 t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 빼기 g1은 1 빼기 2 더하기 a가 1이라는 거지. 따라서 a가 2라는 걸 구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아니, 이게 아니고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S3은 6이다. S3을 구해볼까요? S3 그럼 이 t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겠다는 거고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gx dt가 gx가 됩니다.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gx를 우리가 먼저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 t 대신에 x를 대입하고 a 대신에 2를 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의 dx가 되고요.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0부터 3까지 따라서 이 친구는 3을 대입하면 9 빼기 9 더하기 6이네. 그러니까 6이 나옵니다. 오, 니은은 참이네. 디귿을 볼까요? 두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4와 같다. 두 도형 fx, gx랑 지금 상황을 보면 fx랑 gx 그러니까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뭐였냐 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이때 1이라는 값을 갖겠지. 여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려보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면 대칭성이니까 지금 양쪽 똑같은 거고 둘러싸인 넓이면 이만큼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다. 여기가 2. 그러면 여기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부터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확장시켜야겠다. 다시 그리자. 이렇게 해서 여기 축이 1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2,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0,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1이라고 2 맞구나. 2라고 했을 때 저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근데 문제에서 S4의 값과 같다 그러는데 S4가 뭐냐 하면 여기 적분한 함수에서
t에다가 4를 대입한 거니까 0부터 4까지를 적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대칭성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각각의 a라고 하면 a가 되고 b라고 하면 b가 되고 c면 여기도 넓이가 c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a 두 개에 b 하나에 c 하나인데 0부터 4까지 적분을 한 것 또한 a 두 개에 b 하나에 c 하나니까 넓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좀 쉽게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수 a랑 자연수 b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x에 대해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라고 합니다. 양수랑 자연수 조건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두고 문제에서 가능한 게 코사인 b파이 x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a 코사인 b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거나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 친구를 코사인 b파이 x라고 해서 a를 나누어주면 2a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8칸 안에 넣을 수 있죠. 8칸 코사인 그린 다음에 지금 b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죠? b파이 x니까 주기는 b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자연수 b라고 했고 x가 0부터 2까지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주기인 b분의 2개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수가 b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이게 몇 개 있겠어요? b개 있겠죠.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생긴 거 b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우선 주기니까 b분의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y는 코사인 b파이 x인 거예요.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 b파이 x가 이렇게 2분의 1이 된다 하면 이 하나의 주기에서 근이 1개, 2개가 이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 친구 한번 볼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분의 1에서 a는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무조건 더 작죠. 여기 이쯤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건데 얘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근은 만약에 이 정도면 2개가 될 거고 이 정도면 하나가 될 거고 이 정도면 아예 없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근이 2개가 되면 한 주기당 4개니까 교점은 4비가 되어서 15개라는 홀수가 된다는 것을 위배가 되고요. 만약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면 어차피 또 여기선 근이 없고 위에 있는 근 2개여서 2 곱하기 b가 되니까 역시 짝수라서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안 되고 여기 딱 요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딱 그때 한 주기에 대해서 교점이 3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총 b개가 있을 거니까 총 3b개. 그러면 15개여야 되니까
b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지. 3b가 15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b는 5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정식에 a도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a랑 b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는 7이다. 끝. 15번 풀어볼까요? 얘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안 어렵거든.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잠깐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 dx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절대값과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걸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항상 축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했을 때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해서 항상 음수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요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좌변은 완벽하게 그 넓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리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절대값을 씌우면서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되어서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a로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음수여도 온전히 다 음수여도 두 변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걸쳐 있다.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하면 좌변에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함수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b 넓이는 동일하고 결국 좌변은 a 더하기 b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변은 먼저 적분을 해야 되잖아. 먼저 적분을 하면 a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b는 양수 쪽이니까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된다. 되는 경우는 부호가 일정한 경우예요. 부호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P부터 P 더하기 3까지 이 구간에서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인 게 아니고 양수인 거랑 음수인 부분이 모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범위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가조건이 무슨 얘기냐? 가조건은 얘가 P가 0이 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P가 3이 되면 인테그랄 3부터 6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0, 그 다음에 3, 그리고 저기 뒤에 어딘가에 6도 있겠지만 얘가 P가 만약에 요 사이에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 범위 안에 양수랑 음수가 다 들어가야만 한다. 근데 얘가 0일 때 이하랑 3 이상, P가 0 이하랑 P가 3 이상에서는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거나 둘 중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상황을 잘 보면 결론적으로는 0과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우선은 0이 되는 그 순간과 3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그 범위에서 또 무조건 양수랑 음수여야 되잖아요.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 0이니까 0,0 원점을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 일단 확실하고 그 다음에 3에서 근을 가진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요 상황과
3부터 6까지 적분하는 상황 자체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값이 되고 이때부터 항상 P가 3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요렇게 증가를 계속 하더라도 부호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부호는 분명히 하나로 일치를 할 건데 분명히 무엇일까? 3차 함수니까 뭐 양수다 또는 음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내가 예를 든다면 그러면 얘는 끝에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또 반면에 계속 내려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0에서 근을 갖고 3에서도 근을 가져야 지금 이 상황에 성립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근을 갖기가 어렵죠. 요 사이에 근을 갖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0부터 3 사이에 절대 성립하지 않을 거야. 이걸 P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요거는 되지. 얘는 되지. 얘 말고 0일 때 볼까요? 0일 때? 0도 그렇고 0보다 작을 때만 봐도 이렇게 하면 이미 여기 음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다 섞여 있어서 안 된단 말이지. 이 범위에서는 항상 양수나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P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가 P부터 P 더하기 3까지를 잡으면 전부 다 부호가 싹 다 음수가 성립할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또 잡는다고 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P 더하기 3이 되는 걸로 예를 들어본 거지.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플러스잖아. 얘는 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부호가 하나로 일정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나 조건에서는 여기서 fx를 위로 한 칸을 채 올리지 않았을 때 얘가 계속 다를 것이다. 위에랑 똑같이. 근데 대신에 Q가 딱 1이 되는 그 순간 Q가 1이 되는 딱 그 순간에는 내가 0부터 3까지를 적분을 했을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해 버릴 것이다. 그 얘기죠. Q가 1에서는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고 Q가 1이 아닐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1보다 더 작을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Q가 1이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0부터 3까지의 부호가 싹 다 음수거나 싹 다 양수여야 돼. 근데 얘는 더하기 1을 한다고 하면 위로 올리는 거니까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부호가 항상 똑같겠어? 딱 요 길이가 1이 나오면 정확히 1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을 때 얘가 부호가 음수가 더 이상 섞이지 않고 완벽히 양수만 가져가서 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 비율 관계로 1이랑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식은 y는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에 3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x 빼기 3이 되고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텐데 2일 때 함수값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면 딱 성립하겠죠.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fx를 구했고 f의 6을 구하면 4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27이 정답입니다. 끝. 2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f 알파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함수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은 1일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우선 fx 뭔지 잘 모르겠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f'x도 필요하니까 구해볼게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그러면 f의 알파는 f't니까 3t의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더하기 4라고 둘 수 있겠죠. f 알파가.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구한 이 함수가 있고 그럼 얘를 편의상 문제없는 HT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f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HT가 만약에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쳐보자. 얘가 fx구나. 얘가 HT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 t를 아무데나 대입을 해봐. 항상 예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럼 t를 대입을 해서 h에 t를 대입한 이 함수 값을 찾아요. 아니, 너는 h가 아니잖아. 얘가 h죠. 그럼 이거랑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그러니까 이 t를 대입한 함수 값인 ht가 되는 f알파. f에서 이 ht랑 같은 함수 값을 갖도록 하는 알파가 1개, 2개, 3개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니까 얘가 바로 이때 gt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gt가 어떤 경우에 불연속이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충 그려서 그러면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 가로선이 fx랑 만나야 되잖아요. fx 그럼 만나는 점을 한번 잡아보면 얘가 되겠죠. 이게 gt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t일 때 이 함수값이 gt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함수값이다. 함수값 아니고 실수 알파의 최대값인 이 x값이 얘가 gt가 되는 거죠. 그럼 t가 조금 더 커져 볼까요? t가 이렇게 조금 더 커져서 요 값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또 gt가 되겠죠. 이 x의 값이. 그러면 t가 계속 커져. 계속 커지면 이렇게 gt가 x값에서 잡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요렇게 t가 요 정도가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런 t를 잡게 되면 그때는 이 t를 기준으로 해서 교점이 2개가 생겨버리고 둘 중에서 더 큰 놈이 알파기 때문에 gt가 얘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gt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갑자기 얘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요? 교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타고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타고 가냐? 아니죠. 여기랑 함수값이 같을 때까지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아래로 교점을 만들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t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t를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2차 함수에다 대입을 해주는 그 상황에서 gt는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면 불연속인 점이 딱 한 점, t는 3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고 그때 G3이 1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것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는 거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거냐면 지금 얘는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극값과 2차 함수의 꼬다리 값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두 개가 같게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도 함수값이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한 번 더 봐서 이렇게 아예 두 개가 꼬다리가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럼 여기서 내가 t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요. 만약에 얘가 t예요.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때의 함수값이 gt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증가하면 이때 gt도 이쪽으로 증가해서 gt는 x값이에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인데 이 알파가 x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x값, 이 x값, 이 x값, 이 x값 이렇게 계속 얘가 증가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이 시점이 되면 t가 얘가 되면 그때는 함수값 얘가 gt가 되는데 그때 둘 중에서 교점 두 개 중에서 더 큰 놈을 gt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갔다가 이 시점에 여기 빵꾸 뻥 뚫리고 얘를 찝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때는 또 교점을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그래서 t는 3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t가 정확히 3일 때, 이 꼭지점의 x좌표인 t가 3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g3이 1이라는 건 지금 t가 2값일 때 gt가 얘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 얘가 1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 하면 따라서 fx는 1에서 극소를 가져요. 그 다음에 두 개 함수값이 같으니까 f에 1을 대입한 것과 h였죠. 2차 함수를 h에다가 1을 대입한 것이 같아요. 그 다음에 h는 3일 때 꼬다리를 가져요. 꼭지점을 가져요. 그쵸? 여기가 3이니까 이 x좌표가. 그러면은 ht가 뭔지 바로 나오지. 아까 ht를 우리가 요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꼭지점 x좌표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가 3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가 3이라는 걸 그냥 바로 구할게요. 그 다음에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f1은 극소니까 f'1을 구해보면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요. 얘가 는0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1을 구해보면 1 더하기 h에 3 대입한 건데 h에 3 대입한 거죠? h에 3, f에 1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튼 f1을 다시 구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h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3이었나요? 2, 3은 6, 3, 18 더하기 B 더하기 4죠. 그래서 얘는 얘다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B는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A가 3이었나요? 그러면 이것도 3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4 더하기 C가 13이 되죠. 따라서 C가 9라는 것도 구했죠.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지? 아, B를 안 구했구나. A가 3이니까 3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B가 0이라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A랑 B를 이제 다 구했고 FA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9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27 아니야 8 더하기 12 빼기 18 더하기 9가 되죠. 그러면 얘는 11이 되겠네. 끝. 수열 A는 A1은 1이고 A3은 4일 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AN을 알고 있을 때 AEN을 구할 수 있고 얘를 알고 있을 때 또는 아니지 얘를 알고 있으면 얘랑 얘가 두 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짝수가 정의가 되고 여기선 홀수가 정의가 되고 같은 4n 더하기 꼴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겹치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는10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나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0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는 1만 10개를 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4 하나에 1을 1개, 2개, 3개, 4개, 5, 6개를 더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4 2개에 1 2개를 더할 수도 있겠죠. 각각 케이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먼저 A1이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는 4가 없어요. 4가 없어요. 4가. 그래서 A1에서 시작해서 더하기 1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에요. A1은 1이라고 했을 때 A2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서 만든 3이라는 수는 A2에서 여기다 2를 대입해서 만드는 A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똥똥똥 해서 10이 되는 그 순간 계속 2를 곱하면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뭔지는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선 그냥 한 가지가 가능하다 하고 넘어갈게요. 왜? 개수만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4 하나에 1 6개예요. 얘는 A1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A3으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A1으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A1이 1이라고 하면요. 그때는 이제는 A1 1을 기준으로 우리는 1, 2, 3, 4, 5개랑 4 하나를 더해야 10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1을 기준으로 계속 2를 곱해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만든 수에다가 4n 더하기 1이나 4n 더하기 3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4를 먼저 해서 남은 1, 5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A1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싶다는 건 A1을 기준으로 A5나 A7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만들어지는 건 더하기 4에서 만들어지는 건 항상 숫자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먼저 첫 번째는 얘네들 자리를 배치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1, 5개, 그 다음에 4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4, 1, 1, 1, 1, 1 할 수도 있고 1, 4, 1, 1, 1, 1, 1, 1, 4, 1, 1, 1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해주는 방법이 되는데 나열해주는 방법은 총 6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를 더함에 있어서 더하기 4를 한다는 건 얘랑 얘 두 가지 숫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숫자가 또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나올 수 있는 게 총 1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3을 기준으로 A3은 이미 4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더해주면 끝나죠. 이거를 기준으로 1, 6개를 더한다.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자리 바꿔줄 것도 없고 이 각각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다 한 가지씩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한 가지예요.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12 더하기 1이라서 13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A1으로 시작한다면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뭐 4, 1이니까 얘네 자리 바꿔주는 거 3가지에 4 때문에 나오는 거 2가지 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2가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4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2가지 갈래로 갈라지니까 2 곱하기 2 두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3은 4죠.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4, 1, 1을 더해주면 되고 이거 자리 바꿔주는 게 2가지고요. 그 다음에 4 때문에 2를 곱해주면 4가지, 이거 3가지잖아. 4, 1, 1, 1, 4, 1, 1, 1, 4 당연히 3가지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가능한 게 12 더하기 6이니까 18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따라서 1 더하기 13 더하기 18은 32가지가 되겠습니다. 끝!